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모으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한 노년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5세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유품정리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테지만 저는 고인이 된 분들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살아계신 분들이 생전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별세였습니다. 40년 함께한 아내가 떠난 후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 그리고 남겨진 물건들이 유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몸소 체험했지요.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90%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물건을 25% 줄인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의 양과 정신 건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인 79세 장미숙 여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50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평생 모은 물건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워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사 한 달 후 그녀에게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재현 선생님,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줄 몰랐어요. 왜 그 많은 물건에 내 삶을 가두어 두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고인이 된 후에야 정리되는 수십 년간의 소장품들과 그것을 처리하느라 고통받는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아두셨을까요? 라며 한숨 짓는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곧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향해 가볍게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최근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행복한 비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골동품을 정리한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영희 여사는 30년간 모아온 책과 옷을 정리한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니 내 안의 창조성이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황혼기에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요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우리 함께 물건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볼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흔적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서류들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윤태식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윤 선생님은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은퇴 후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서재는 여전히 학교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적표, 교무회의록, 심지어 학생들의 시험지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야 버릴 수 없어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서류들은 먼지만 쌓인 채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윤 선생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중요한 의료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수천 장의 종이 더미를 뒤져야 했고 결국 필요한 서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정리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5년이 지난 대부분의 서류는 법적, 실용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오래된 서류는 오히려 도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제 고객 중 68세 박지영 여사는 서류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쌓아둔 종이들을 정리하니 마치 내 머릿속도 함께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서류들은 한 파일에 모두 정리되어 있어서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서류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효과적입니다.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은 후 세 종류로 분류하세요. 첫째, 꼭 필요한 서류 보험 증서, 재산 관련 서류 등. 둘째,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최근 세금 관련 서류, 의료 기록 등. 셋째, 그 외 모든 서류.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필수 서류들은 투명한 파일 하나에 넣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7세 한미영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25년 전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요라고 하셨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약품이었습니다. 지난달 제 이웃인 70세 정호진 할아버지는 10년 된 소화제를 복용한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천의 64세 최동훈 씨는 주방 찬장에 15년 된 조미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지만 확인해보니 맛이 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장, 화장대, 냉장고, 찬장을 점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고 새 제품을 살 때는 구입 날짜를 커다랗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서류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물리적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확장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에 사시는 69세 이수진 씨는 서류와 오래된 제품들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우리의 현재를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집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멈춘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과 오래된 옷가지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은퇴 후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다락방은 여전히 오래된 전자기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브라운관 TV부터 카세트 플레이어,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까지 그는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락방 정리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그 기기들 대부분이 이미 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 할아버지가 그 물건들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보관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성공이 이 기계들에 담겨 있어서 그랬나 봐.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그저 추억일 뿐이고 실제 기계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네. 전자기기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오래된 기기들은 대부분 쓸모없게 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추억이었는데 그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있거나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지난 시즌의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옷장 3개가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65세인 동생은 20대 때 입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85%가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솔직히 대답해봐.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속의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양복이나 하이힐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안한 옷들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더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6번째로 정리할 것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오창석 할아버지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 할아버지의 작은 창고 하나는 완전히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부서진 의자들, 언젠가 고칠 생각이었다고 하셨지만 그 언젠가는 15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리하면 될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정말 다시 사용할까요? 강원도 춘천의 67세 임수미 여사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도자기 세트를 20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가 깨져 있었지만 가족 유산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도자기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관 공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임 여사는 깨지지 않은 몇 개만 장식장에 전시하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의 추억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아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6번째로 정리해야 할 취미용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평생 여러 취미를 가져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73세 이동훈 씨는 젊었을 때 낚시를 즐겼는데 건강 문제로 18년 동안 낚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18년 동안 하지 않은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손상된 물건과 잊혀진 취미용품들을 정리하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은 현재 우리가 진정으로 즐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중 하나는 짝이 맞지 않는 불완전한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우리 마음속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감정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서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69세 조영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 씨의 주방 서랍 하나는 오직 뚜껑이 없는 용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 뚜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10년 넘게 모아두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용기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뭔가 불완전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내 삶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짝이 없는 양말, 부품이 빠진 장난감, 한쪽만 남은 귀걸이, 이런 물건들은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물건들이 우리의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물건 과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을 통해 발견한 5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의 축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6세 박민호 씨의 집은 넓었지만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좁아 보였습니다. 물건을 30% 정리한 후 그는 같은 집인데 2배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서류 더미 속에서 중요한 보험 증서를 찾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대전의 68세 김용자 씨는 매일 안경을 찾는 데만 30분을 소비했습니다. 집 정리 후 그녀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70세 이정혜 씨는 물건 정리 후 10년간 앓던 알레르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많은 환경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울산의 77세 권태영 씨는 평생 수집한 우표와 동전 컬렉션이 방 2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자산이다라고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컬렉션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대부분 헐값에 팔리거나 버려졌습니다. 권 씨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물건 과다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완전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비움의 철학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하면 됩니다. 강릉에 사시는 69세 송미란 여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5분만 투자했어요. 부담 없이 시작하니 오히려 더 지속할 수 있었죠. 미란 여사는 매일 15분씩 한 서랍 한 선반을 정리했고 3개월 후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남길 것, 다른 하나는 기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 입었던 옷, 사용했던 물건들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물건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새로운 경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의 80세의 김준호 할아버지는 집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물건의 무게가 아닌 경험과 관계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비움의 여정을 통해 발견하는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황혼기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그 여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